여러분, 전기를 보낼 때마다 에너지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오늘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다 아예 물리학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린 한 놀라운 발견, 바로 세라믹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주 익숙한 문제, 바로 전기에서 생기는 마찰 얘기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좀 오래 쓰다 보면 손이 뜨끈뜨끈해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 아주 사소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현상 안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어요. 이게 바로 전기 저항이라는 야석 때문인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주 좁은 복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서로 부딪히고 밀치고 난리가 나겠죠? 전선 안의 전자들이 딱 그 짝이에요. 목표 지점까지 가야 하는데 길을 막고 있는 원자들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 충돌, 바로 이 충돌이 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전기적 마찰이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 낭비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발전소에서 열심히 만든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는 동안 상당량이 그냥 허공으로, 열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비슷하죠.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전자기기도 똑같고요. 아니, 그럼 이 저항이란 놈을 그냥 없애버릴 순 없는 걸까요?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인 없을까요? 있었어요. 정말 꿈 같은 해결책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엔 정말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법 같은 해답이 바로 초전도 현상입니다. 1911년에 처음 발견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전기 저항이 그냥 제로, 0이 되는 거예요.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죠. 에너지 손실이 단 1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발견하자마자 거의 바로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예요. 와, 이제 미래가 바뀌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수십 년 동안 연구가 거의 한 발짝도 나아가질 못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이 위대한 기술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영하 269도.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모든 것이 멈춘다는 절대 영도에 아주 가까운, 심지어 텅 빈 우주 공간보다도 더 차가운 온도예요. 사실상 지구에서는 이걸 만들어 유지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추위가 모든 꿈과 가능성을 꽁꽁 얼려버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온도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얼마나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상 열차가 둥둥 떠다니고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전력망 같은 건 수십 년 동안 그저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먼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모두가 포기하고 있던 바로 그때 두 명의 과학자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 오래된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물리학계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금속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초전도 현상은 당연히 금속에서 일어나겠지. 이게 거의 상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두 사람, 게오르크 베드노르치와 알렉스 뮬러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를 외친 겁니다. 다들 가는 그 뻔한 길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거죠. 아니, 이게 얼마나 역발상이냐면요. 모두가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정반대, 전기가 아예 안 통하는 물질, 바로 절연체에 눈을 돌린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세라믹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도자기요, 도자기.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찾겠다니 당시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란타넘 바륨 구리 산화물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어떤 세라믹에서 기존 기록보다 온도를 무려 50%나 더 높이는 데 성공한 거예요. 여기서 50%라는 건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 절대영도 근처에서는 단 1도로 올리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걸 수십 도나 끌어올렸으니 이건 그냥 도약이 아니라 거의 순간이동 수준의 혁명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죠.
세라믹에서 초전도라고? 말도 안 돼! 다들 그랬어요. 하지만 이 두 과학자는 아주 확실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딱 보여줍니다. 바로 이 세라믹 조각 위에 자석을 살포시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석이 공중에 둥실 떠오른 겁니다. 자기장을 밖으로 밀어내는 이 현상. 이게 바로 나 진짜 초전도체 맞아요 라고 외치는 완벽한 증거였거든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수십 년 동안 정말 조용했던 물리학계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힙니다. 이건 뭐 조용한 연못에 돌멩이 하나 던진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운석이 떨어진 거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완전한 광란의 도가니가 펼쳐집니다. 그 파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의 연구 개발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자극했다. 와, 정말 대단한 평가죠. 말 그대로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발견 하나에 완전히 매료돼서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발견은 마치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과 같았어요. 그동안의 회의론, 의심, 이런 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요. 그 자리를 거대한 연구의 물결이 집어삼켰죠. 전 세계 연구자들이 나도 하면서 이 새로운 세라믹 연구에 뛰어들었고, 당시 과학 저널들은요, 말 그대로 쏟아지는 논문 때문에 거의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가장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초전도 실험을 하려면 아주 비싸고 다루기도 힘든 액체 헬륨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훨씬 싸고 구하기도 쉬운 액체 질소만으로도 충분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전에는 큰 돈이 있는 거대 연구소에서나 가능했던 실험을 이제는 웬만한 대학 연구실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 꿈의 기술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뭔가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이 발견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과학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대한 서막에 불과했죠. 혹시 처음에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석이 둥둥 떠다니는 그 꿈이요. 그 지독한 추위 때문에 영원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꿈이 이 발견 하나로 갑자기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현실적인 목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온도를 높인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요. 그건 바로 기존의 이론으로는, 심지어 노벨상까지 받은 그 완벽해 보였던 이론으로는 이 새로운 세라믹 초전도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패닉에 빠진 거죠. 과학자들은 잠깐 그럼 초전도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어요. 이미 다 끝났다고,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물리학의 한 페이지가 이 두 사람 때문에 완전히 새로 쓰이게 된 겁니다. 결국 베드노르츠와 뮬러의 발견은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말해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며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죠. 과연 이 질문들은 우리를 또 어떤 놀라운 미래로 이끌게 될까요?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